멋있고 잘생기시고 또 이렇게 동영상까지 잘 찍으시고 이거 다 쥐푸네 이것도. 시작하셔도 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사회 분위기상 관객을 조금 태워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경북위원장 공정년 총무 대구 경북 공정년 총무 이수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개 오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포도와 자두의 고향 김천에서 대구 경북위원장님들과 회원님들 들을 위한 뜻깊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길 마다않고 달려와 주신 대구 경북 위원장님들 또 회원님들 특히 서울에서 오신 양선엽 대표님, 최수영 사무총장님, 최상민 경기총괄님, 예, 안녕하십니까. 또 부산총괄위원장님 강석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몸푸는 동작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주먹을 쥐고 선창을 하면 3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NO! 사전투표 NO! 선거 당일 투표 YES! 선거 당일 투표 예스! 사전투표 NO! 사전투표 NO! 선거 당일 투표 YES! 선거 당일 투표 예스! 사전투표 NO! 사전투표 NO! 선거 당일 투표 YES! 선거 당일 투표 예스! 힘차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대구 경북 공정년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격리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 성렬과 호국 영예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국민의회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식 대구 경북 총괄위원장님 일상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거 벗어야 됩니다. 이거 춤안 쓴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녕하십니까. 사전에 제가 이거 멘트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저 바빠 뛰었는데 본 게 멘트를 참 어디게 제가 만들어 놨는데 지금 멘트 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프린터를 하러 간 게 문 닫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멘트 그냥 우리 총무님 하시는 거 제가 이거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그냥 잘 보이기도 하고 이 글씨 저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책임지듯이 드릴게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요 개나리가 노란 꽃망울을 터뜨린 공정령 설명회를 축하해 주는 뜻 아름다운 봄날 대구 경북 기준장님들과 회원님들 코로나 무척 힘드셨을 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특히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김천까지 출장해 주신 양선엽 대표님, 최수용 사무총장님, 강석정 부산 총괄님, 이거 안 읽어봐서 한참 찾아야겠어요. 신상민 경기총괄님, 이제 평가를 못하겠어요. 안 읽어봤어요. 경북 대구 지역 부정선거 방지 대책과 사전 투표함 감시 활동 요령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나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선엽 대통령과 최수영 사무총장님을 모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라고 생각하고 소개드릴까 합니다. 지식인은 행동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계시는 양선엽 대통령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신 뒤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지원실장님 행정고시 25회를 지내셨으며 이후 세방산업과 이지메탈 사장님을 거쳐 자유연합 집행위원 의정 감시평가 부원장 등 역임하셨고 현재는 우리 공정연 잘 아시겠죠? 우리 공정연 정의로운 선거 국민연대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가슴은 용광보다 뜨겁고 용광같습니다 진짜. 뜨겁고 머리는 얼음보다 냉철한 깨어있는 국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나비 효과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고 강조하신 최수용 사무총장님은 양선엽 대표님의 서울대학교 후배로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국정원 공작
정보요원으로 근무 중 미국, 워싱턴, 중국, 북경, 필리핀 등으로 파견 근무를 계속 하시다가 퇴임하셨으며 퇴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사업체를 두시고 경영하시고 계시며 미국 서울을 왕래하시면서 바쁜 생활을 중에서도 현재 주권회복운동 공정연 정의로운 공정선거 국민연대 사무총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양선적 대표님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양선적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수용 사무총장님 일어나 주십시오. 강석정 부산 총괄위원장 일어나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강민 경기총괄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우리 회원님들 손에 빠지신 분 없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들도 이렇게 본격으로 위원장님들 뜻하게 위원장님이 소개를 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말씀은 안 하시네요. 안 하시고 우리 역에서 죄송합니다만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81살 분이 있습니다. 81살 되신 분인데 그래도 저분은 지금 아주 20대 같습니다. 지금 예천 위원장님이 아까 얼굴이 아주 적나서 적잖아요. 저분이 81살. 우리 제가 간단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들이 오늘 16분이 빠졌습니다. 16분이 빠졌는데 처음에 어제까지만 어제 오전까지만 다 오기로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경기대가 있는 분이 3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들 중에서 제가 그 사람들 만나지는 않았어요. 전화 대화로만 만나지는 않았어요. 아무 그건 이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대구 있는 분이 한 9분이 이제 빠지는 바람에 우리 위원장들 거기서 대구서 다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위원장님들 16분이 지금 현재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 쪽에 예천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예천 쪽으로 영주 쪽으로 위원장님들 또 안동 쪽으로 해가지고 또 싹 다 빠졌습니다. 지금 빠졌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행사 준비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시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대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 호텔을 처음에 준비를 해놨다가 호텔에서 시에서 문을 닫는 바람에 식당 이걸 준비를 하는데 그 나름대로 각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관계 때문에 우리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써서 우리 여기 김천의 위원장님신 박정수 위원장님하고 우리 총무님하고 어제 하루 종일 여기 와서 닦고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사실은 몰리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참 제가 이거 멘트 이거를 해갖고 여러분들은 참 하려고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내가 사실은 이 멘트를 제가 못하다 본 게 이거 바다가 한 게 읽어보지도 못했지 글씨도 좀 해나지 진짜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지금 소문이 많도록 제가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 한번. 총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중 분위기 조성으로
공정력 구호 한 번만 외치겠습니다. 사전투표 NO! 사전투표 NO! 선거 당일 투표 YES! 선거 당일 투표 YES! 이제 양승엽 대표님, 이제 주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양승엽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온 나라가 지금 문재인 편협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다 긴장돼가지고 다 지금 숨었습니다. 서울도 가보면 강화문도 동동 비었고 영화관도 비었고 마트도 비었고 줄 서 있는 데는 약국 카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숨었어요. 어제였는지. 이렇게 나라가 될 동안 이걸 막지 못하고 지금 와서는 방역 모범국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이 문재인 세력, 저희가 이번에 움직여야 되겠죠? 네. 저희 공정면이 1년 전부터 이자들이 하는 짓을 저희가 다 알게 됐습니다. 이자들은 거짓 선거, 투표 조작으로 국민 주권을 우롱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 주권을 뺏긴지도 모르고 속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 공정면이 용감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뭐 가지고 속일까요?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물론 전자개표도 있어요. 근데 보다 본격적인 것은 사전투표입니다. 나중에 아마 우리 최수영 사무총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정면이 요즘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조사받았습니다. 저 중앙선관위 가서 조사받고 서울 선관위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이 사람들 말은 그래요. 저희 구호가 국민의 사전투표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제한한 바가 전혀 없다. 우리는 국민에게 알리는 거다. 계몽운동이다. 누가 자유를 제한했나? 너희들이 지금 조작하기 때문에 이 조작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국민주권을 선거 당일날 행사하라고 하는 거다. 그날이 또한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왜 법정 공휴일입니까? 선거하라고. 근데 그날 놀러 가려고 미리 투표합니다. 지금 사전투표가 이런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지금 중앙선관위와 선관위 직원들은 제가 그럽니다. 범죄 집단이다 너희들은. 제가 이렇게 외치니까 공정에 대한 탄압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거리에 나가서 우리 공정위 회원들이 외칩니다. 피켓 들고 어깨티 하고 사전투표 문제 있다 외치면 경찰들이 와서 겁박합니다. 또 사진기자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가면서 겁박해요. 전혀 불법 아닙니다. 저희 공정위는 하나부터 100까지 모두가 합법적인 활동을 합니다. 공정위 활동하시는 거 있잖아요. 수많은 분 저한테 물어요. 이거 혹시 붙잡혀가지 않느냐?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강제하면은 그 사람이 징역 5년 이하 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형법 125조에서. 그러니까 마음껏 외치셔도 됩니다. 전혀 선거법 위배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정위의 외침에 두렵기 때문에 이 사람 두려워요. 진실을 나타내는 거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게 우리가 하는 게 그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정위에 사전투표한 감시하자고 외쳤더니 지금까지 한 2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요. 뭐 대수장부터 시작해서 각 구국단체,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구국단체들, 그 다음에 자유시민연대, 뭐 각종 단체, 고교연합 단체에서 다 저희한테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요. 보면은 저희가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 데다가 저희가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위는 이겼다. 왜? 범죄를 낱낱이 고발했기 때문에. 증거를 다 잡아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희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책으로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 책에 한 400페이지 있습니다. 이 책에 이들이 어떻게 범죄를 했으며 어떻게 법이 만들어졌고
누가 여기에 보역했으며 어떤 놈들이 범죄자인지 다 고발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다 나와 있고 우리 공정위 의원들이 이거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으며 어떻게 헌신적으로 활동했는지 모든 것을 거기에다 기록하고 사진을 다 붙였습니다. 이게 우리 공정위의 자랑이다, 역사입니다. 현장 기록 쓰고 우리 공정위 활동 기록이에요. 1년 동안 우리가 한 모든 기록이 거치게 다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했느냐?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저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아직 깜깜이로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알려야 돼요.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안 합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그 보궐선거 때 그 통영에 최박이라는 여성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참 센 것 같아요. 이 여성분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 범죄를 알고 고발한 거예요. 제가 외친 거예요. 사회 집회 하지 말자 외쳤더니 98.4% 시민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얼마만 했습니까? 1.6%. 왜냐하면 사회 투표라는 건 원래 만들어진 것부터가 부재자 투표 같은 거예요. 사전 그 선거장면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이 개인적으로 만든 투표입니다. 특례개표예요. 이번에 외쳤어요. 그랬더니 1.6%만 한 거예요.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사실 모를 때 자기 외친 거예요. 그 여성분이.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통영의거라 이렇게 해요. 공정위의 역사 통영의거.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알렸으니까 이걸 못해요. 아니 그분은 혼자서 외치가 했는데 이거 모르면 못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민들이 피켓 들고 어깨 하고 거리로 나가서 외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뭐 모르는 사람은 왜 그냥 물어도 보고 이러면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걸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 첫 번째 일이에요. 알리는 거. 입소문 내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입소문 내는 거 입소문. 그러면 이게 남의 효과처럼 퍼져나가서 전 국민이 알게 됩니다. 알면은 안 합니다. 알고 하는 사람들은 뭐 어차피 해도 관계없어요. 왜? 어차피 그저 도닥이나 안 하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거 없고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면은 이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 또 안 하는데 왜 감시하느냐 투표함을 이놈들이 또 이중으로 투표했다고 해가지고 다시 주집에 넣고 투표 더 넣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강의 때 나올 거예요. 어떻게 이놈들이 밤에 몰래 들어가서 투표함을 바꿔치자는지 투표지를 넣는지를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지만 국민들이 감시를 해서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에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 나라가 대한민국 국가인 것이고 민족 자유민주주의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뽑은 사람도 우리의 종이에요. 대통령도 우리의 종이에요. 다 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계속해서 자기 집권하겠다고 그래요. 100년 집권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거 당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걸 막는 최전선의 저희 공정련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공정련 딱 그겁니다. 투표 조작하지 마! 이겁니다. 그리고 조작하는 걸 감시할 거야. 이거 하는 게 우리 공정련의 목표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법을 고칠 거예요. 이게 악법이에요. 공직선거 악법. 고칠 때까지 지금 정치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고치게 만들고 고칠 때까지 합니다. 우리는 5년 정도 생각해요. 5년 생각하는데 빨리 하면은 3년 나올 수 있어요. 3년 만에. 요즘 여론조사 다 조사하지만은 증권사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이 조사는 거의 정확합니다. 왜냐면 증권사 조사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사를 정확하게 해요. 2월 10일 날 조사한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국당, 당시에 한국당 197석 비례 포함한 거예요. 민주당 97석입니다. 탄핵하는 거예요. 200석 넘어가면 탄핵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마스크 대란 일어나기 전에 이랬기 때문에 이미 마스크 대란 때문에 돌아버린 국민들이 탄핵시킬 거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정력이 나서 조장받으면 탄핵 가능합니다. 정치적인 시대를 보장 못하게 막으면 저들은 저 사악한 독재 세력은 탄핵당합니다. 그러면 5년이 아니고 3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탄핵시키고 3년 만에 법을 바꿔서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투표제도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투표하고 몇 장에서 바로 개표하라. 옮기지 말고
현장에서 참관인 주민이 오면 바로 개표해라. 그러면 조작할 수 없잖아요. 그걸 저희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투표도 하기 어렵고 비자료 투표를 가면 되고 전체 개표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 그거 주장하고 그걸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한 우리가 홈페이지도 만들었고 서명운동 할 거예요. 1000만이 서명운동. 전남원 목사가 한 것처럼 1000만이 서명운동 할 겁니다. 그걸 하겠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국민주권을 주신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역사에 남는 대장정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이끌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갈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 중앙 낚시대 오늘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정명식 정관리원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정석 위원장님 다시 박정석 위원장님 예. 이거 너무 행사 고생하셨습니다. 총무도 고생하셨지만 이 행사 저희가 서울서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따끔하게 강의를 잘해주신 양승적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된 구호를 한 번만 외치고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전투표 NO! 선거 당일 투표 YES! 선거 당일 투표 예스. 다음은 최수용 사무총장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평소 시민이 깨어나야 한다는 열정적이신 멋진 강의를 해주실 최수용 사무총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무총장입니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양서엽 대표님 참 요즘 거기 근무 사람인데요. 제가 잠깐 개인적인 그런 인연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제5공화국 열고 나가지고 전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갈 놈인데 인원을 130%를 넓혀줘서 저 어떻게 4년제를 가게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학교에 전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상대의 재학 중에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해병대를 지원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물론 이제 학번이 박 대통령 때 학번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학교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나. 제일 찌질한 놈들 많은 데가 서울대학교인데 네? 그것도 상대 애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 해병대를 가노. 그런데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설마 했죠. 그러다 이제 저는 88년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2년이 다 해가지고 국가의 정보기관인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로 가게 됐고 그로부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안전기획부가 김대중이 시절을 거치면서 국정원으로 바뀌면서 이제 국정원 시절에 이제 저는 그만두게 됐어요. 나와서 미국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잠시 나왔는데 나라가 큰일 났다 그러면서 우리 출신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꼭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가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저기 옆에 계시는 양순현 대표예요. 처음에는 그 전설인지를 잘 기억, 워낙 오래된 세월이 흘렀으니까 몰랐는데 지나다 보니까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죠. 그러니까 작년 가을쯤인데요. 저기 대표님 혹시 당시에 이런 또라이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보니까 당신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또라이가 혹시 선배님 맞냐고. 보기는 제가 늙어 보이시는데 저 양반이 좀 선배입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했죠. 그러나 상당 부분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은 봉사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 나라가
이런 모양새가 됐을 때 광화문에서 다시 만났다. 그리고 지금은 대표와 사무총장으로 해서 이렇게 보람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둘 다 경북 사람들이에요. 전 경주고 우리 양 대표는 밀양이죠. 네, 우리 다 촌놈들인데 이쁘다 보니까 공부를 또 서울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거를 다 한다 그러는데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전투표를 왜 하면 안 됩니까? 미리 좀 하고 그날 좀 시간도 널널하게 해가지고 좀 가족들하고 오래간만에 좋은 데도 구경도 가고 투표날 예? 그동안 수고한 마누라쟁이 격려도 좀 해주고 며느리도 좀 좋은 거 좀 싸들어주고 좋잖아요. 근데 왜 사전투표를 못하게 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주권이 조작당하고 여러분들이 개대주 취급받기 때문에 그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 알고 오셨죠? 오늘 복습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선 첫 번째로 투표 용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투표 용지가 들어가서 보관되는 투표 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함에 넣고 난 다음에 그 관리하는 소위 봉인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구체적 문제를 보다 보니까 투표 당일날이 훨씬 더 투표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하는 날에는 참관인 숫자가 제한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기껏 해봤자 3분의 1 하지만 본 투표보다 적게 하는데 참관인 숫자는 제한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투표함을 사전에 투표해서 선거관리위원회마다 자기네 사무실 보관한다는데 가서 보면 과연 이런 곳에 보관을 하나? 가능할까? 안전할까?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서 2014년부터 이 사전투표가 실행되어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전에 군에서 부재자 투표했던 것처럼 그 부재자 투표 아이가 그럼 뭐가 문제인데? 이러고 나옵니다. 사실은 거기에 큰 맹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때 어쩌다가 이러한 사전투표제가 정식 법으로 돼서 실천되었을까? 그것을 만들어진 배경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요, 그야말로 간악한 무리들의 야금야금 들어오는 좀과 같은 그러한 진공법에 의해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제가 그런 걸 갖다 다 써서 올려가지고 국회 동의 처음에다 올렸더니 국회에서 그것만 일방적으로 다 파일을 삭제해버립니다. 안 실어줍니다. 왜? 국회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완전하게 공개되면 국회 자체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무조건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반대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잘못된 점이 있죠.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갖다 극복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마련한 3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에 이거 하기 위한 첫 번째 수순이 입소문을 내서 사전투표는 하지 마시고요. 당일날 투표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여러분들의 주관대로 하시되 투표는 당일날 하셔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법은요, 불합화나 다른 나라랑 달리 의무 투표가 아닙니다. 투표를 하고 말고는 내 자신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저기 스웨덴이나 저쪽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 가서는 안 하면 당신 그날 왜 투표 안 했어요? 이유를 대서 해가지고 벌금도 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전 투표만 안 하는 거지 투표 언제 한다? 당일날 한다. 그죠? 그리고 사전 투표를 하고 나서 이번에는 5박 6일이 했지만 통상 4박 5일 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보관한다는 이 보관함을 어떻게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누군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모종의 획책을 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된다? 잡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표본이 될 수 있는 모집단 개체수를 0으로 수렴할 수 있게 줄여버리고 나면 들어가서 사전투표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조작을 할 겁니까? 조작투표 참가한 사람이 국민 전체 1%도 안 된다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사전투표에서 20%, 25% 했다고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표 도둑질을 안 당하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거는 뭐하다? 당일 투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상황이 어떤 건지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알려주세요. 이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다른 게 나비 효과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들으시고 아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전파해서 하다 보면은요 이게 태풍의 힘이 돼서 결국에는 사전투표가 20 몇 프로가 아니라 뚝 떨어져서 그저 보장해봤자 한 2, 3%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한국적인 민주주의를 지켜나는 기초도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얼마큼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아실 테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집약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말씀들을 전달해 주세요. 그러시면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지금 이게 그날 놀러 가라고 했던 거 이번에 저 때려먹을 바이러스 때문에 희도 오더가도 뭐하는데 잘 됐다. 네? 당연히 하세요. 때려먹을 바이러스 덕분에 제외 국민들도 못하니까 제외 공간에서도 이번에 장난을 못 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늘이 도와주신 천우신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에는요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에서 세계 11위까지 올라갔으면요 정치문화 수준도 세계 11위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 누가 결정합니까? 국민들의 수준이, 국민들의 의식이 그 나라의 정치문화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공적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다녀봐도 중국처럼 이상한 나라는 없어요. 저희 거기서 근무해본 사람으로서 얘기인데 그런 나라 이사장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중국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지영화 하려고 그러면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중국 애들로 비롯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폐렴 바이러스로 확대 증폭을 시켜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초를 겪고 계실 거 아니에요. OECD 11회 국가가 어떻게 마스크 사는 약국에 줄을 갖다가 하루 점점 씁니까? 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소두를 길게 하는 거는 빨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가 드렸던 거고요. 집중적으로 쫙쫙쫙쫙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좀 신경 집중하셔서 어디가 문제가 있었고 뭐건지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점과 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 중에서 잘못 이해됐다. 그런 건 끝나면 바로 서로 질문하고 최대한으로 밀집해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저희들 지난 3월 17일 날 출정식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여기 대구 경북 지역만 참석을 못하셨어요. 이것도 문재인 바이러스 때문에 못하셨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열이 납니다. 예. 그래서 빨리 넘어갈게요. 이 책은요.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요즘에요. 젊은 사람들로 내려갈수록요. 자유, 민주주의 이런 얘기하면요. 시도 안 먹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보연대에 속해서 김정은이 방한해 주십시오 외치는 놈들도요.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고 떠들어요. 그 세대 계층들한테 중요한 거는요. 공정입니다. 공정. 공평, 정의 이런 얘기인데 이 양 대표님께서 이번에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여기에 소위 집대성을 했어요. 앞으로 이 책은 한 권만 들고 다니면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검찰청 어디에 가서도 고소고발하는데 거의 모든 팩트를 갖다 근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료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걸 보시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이 선거법에 대한 걸 이해가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럼 과연 저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그 선거를 앞둔 저희 선관위에서 홈페이지에 띄우는 사진들인데요. 과연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조직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사람들은 말 따라 행동 따라 합니다. 말처럼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 사무를 구현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한다. 국민소통 방안을 통한 선거 참여를 제고한다. 이렇게 해놓고 사전투표하라고 광고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선거관리위원회예요. 네? 그럼 선거 당일 투표 때를 앞뒤로 샌드위치로 휴가 내서 놀러 가거라. 이걸 계속해서 독려하고 홍보하고 선전하는 데가 어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짓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왔던 얘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투표용지가 정상의 투표용지를 이렇게 원고지형으로 칼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즉석에서 현재 뽑아내는 투표용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노트식으로. 나이들은 어르신들 하실 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참 찍기 곤란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 제도는 표 형태도 이상하지만요, 가장 큰 단점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무한대로 계속 뽑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원래 우리가 정식으로 투표하는 날에는 명부에 가가지고 내 주소에다 내 이름에 사인하고, 그렇죠? 들어가면서 투표용지 인쇄 번호 찍힌 거 받아서 귀퉁이에 하나 떠에 넣고 들어가서 투표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내용도요, 여기다가 이제 또 나오겠지만 QR코드를 찍어놔가지고 모델체가 이게 뭘 갖다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투표용지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구조에도 보면요, 남재주시에 사퇴한 걸로 돼 있어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 양반 군인 출신인데 우리 국정원장 갔다가 이렇게 이제 미군을 맞으셨던 분이 이제 깜빡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퇴를 했어도요, 사퇴 여부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투표용지로서 합당합니까? 안 되죠? 네. 그런데도 저런 거 어디선가 와가지고서 투표 함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죠, 누가 했는지. 의견을 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표용지가 조작이 되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사전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기존에 우리 관할구역에서 투표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주민등록증이나 뭐 보여주고 들어가죠. 정인 가서 보여주고 그 사람 여부를 확인하려고 지문을 찍어요. 그럼 전산망이 정조됐으니까 누가 왔다는지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 다음에 사전투표 하고 나서 본투표 4일, 5일 있다 하죠? 그러면 투표가 끝난과 동시에 이 지문으로 등록했던 그 모든 자료가 싹이 없어져요. 다 삭제시켜버려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100명이 왔는지 10,000명이 왔는지 10만 명이 왔는지 누가 합니까? 그러면 5명 왔어도 5,000명은 다녀갔다고 뻥 튀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 투표용지 뽑아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투표 참관인도 제한이 없어요. 어디서 이상한 애들이 온다는 얘기에 또 그것도. 그러면 조직적으로 합법화해서 선거를 갖다가 끌고 가겠다는 게 저 사람들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50년도 오케이, 100년도 오케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유시민들이 깨어나서 막아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표용지부터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다 알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투표용지 보시고 이상한 점 보실 거예요. 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검은색이죠? 그럼 투표지에 보통 원래는 그 책임자가 도장을 찍어야 그게 원래 투표용지로서 효과가 있는데 그나마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서 아예 인쇄가 돼서 나와요, 요즘은. 저것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인쇄해서 빨간 도장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까만 도장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원래 나왔던 원래 투표용지를 뭐 했다? 복사했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누가 복사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이렇게
대표하는 현장에서 이게 나올까요? 이건 결국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 다니면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국가정보원, 이전에 국가정보원, 그 이전에 중앙정보원, 뭐 쭉 올라가겠지만, 특히나 16대 노무현 때부터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당시에 청와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이 세 군데에 비루하고 썩어 빠진 소수의 무리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국민 상대로 사기 쳐왔어요. 근데 선관위원들은 더 야기한 게 여야에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되는 놈들, 센 놈들한테 붙어서 창녀짓을 하는 게 선관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놓고서 뭐라 그러면 국가정보원에서 시켜서 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몇몇 소수의 무리들이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도의원이 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볼모로 장난질 쳤다는 거에 항의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잡아내서, 아니 저것들은 광화문에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이 그르쳐진 데는요,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 않은 더러운 공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자, 이래서요,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투표함을 갖다가요, 이 공인지로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보면은 최란이, 해필 최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최란이의 요거 있어요. 필체가 같습니까? 그 저쪽에 김준환이는, 아니 죄송. 여기 김준환이는 같아요? 이 무슨 소리예요? 원래 공인지라 그랬습니다. 공인지. 종이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가 어느 날 갑자기 폴리에스테르 비닐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투표함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종이가 안 묻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닐로 된 공인지를 붙이게 되면 띄었다 뗐다 하면은 물방울이 형성이 돼요. 하지만 현장에서 그 물방울이 형성된 걸 보고 확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희가 실험을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비닐을 하더라도 떼면은 파쇄되는, 찢어 발려지는 그런 비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써서 안전하게 공인해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도 이런 반구도 안 하고 아주 태명하게 저렇게 있어요. 요거는 요거 보셔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무슨 소리 했는지 하여튼 그것들이 그반 2시 반에 왜 거기 많이 펴져 있어. 그러니까 경찰하고 신고하니까 경찰이 오기 전에 불이 꺼지고. 그럼 우리 뭐 할머니도 이 밤중에 빌려서 뭐 무슨 짓 하느냐 그러더라고. 부지런하고 따라 올라가니까 못 따라가게 하고. 그럼 막 결사적으로 못 따라가게 해요. 갔다 와가지고는 아무도 없고 뭐 다 했는데 왜 이러느냐고. 뭐 때문에 신고하냐. 그리고 이제 2시 반에 불이 켜져서 또 신고하니까 신고해봐야 오기 전에 불이 또 꺼져요. 불이 꺼져. 경찰이 오기 전에. 그럼 꺼지고 이제 경찰이 또 올라가려고 하니까 못 따라가게 하고. 결사적으로. 그러니까 투표함이 있는데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는데 물 때문에 할머니 달라 하는가? 아니 경찰하고 같이 가서 증거 불이 켜졌으니까 그거 확보하려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냥 아이고 이미 한 넘어갈 때도 넘어갔고 우리 몇 명이니까 그렇지도 않고. 몇 명이서 지켰어요? 거기 지킬 때? 5명이. 5명이서 지켰네. 저 사람 꽤 많이 지켰네. 그럼 제가 5명이 지키고 그것들도 5명 정도 되고 다. 그게 그 5명이 범인이야. 그 비밀번호를 들어가는 문을 다 아는 거야.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거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선관위 위에 시민에는 그것들이 있는 것 같아. 지시 받고 선관위의 집판이 그것들이 다 간첩들이 다 같이 내통하고 그런 거야. 그렇게 저기 그다음에 선관위에
저기 저 캠프한테 가가지고 성관이 여자를 만났어. 그래서 대장이라는 여자. 어제 밤중에 뭐 때문에 밤 12시에 그게 불이 켜져 있었느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런 일 없는다 하다가 아 잠깐 볼일 있어서 갔었어요. 이러는 거 있지. 볼일 있어서 갔었다고? 응. 그 계장이랑 여자가? 응. 그 방법이 없다고. 이번에는 아니 그 밤중에 2시에 볼일 있어서 갔다는 게 말이나 돼? 아니 볼일 들어가는 있으면 것도 못 봤는데. 그 여자가 들어가는 것도 못 봤는데 그지? 그래. 시민의 눈은 봤어도? 그러면. 그러면 그 여자가 아니 성관에 가서 볼일 볼 것 같으면 일찍 가서 10시나 뭐 7시나 8시에 볼일 다 보지. 아니 어떻게 10시 반에 나왔다고. 예상 10시 반에 나왔다고. 나오는 거 우리가 다 봤어. 10시 반에 현관에서 나오는 거. 그러고 나서는 2시에 간 적이 없는데 그래. 2시에 갔다고 거짓말을 쳤네. 볼일 있어서 볼일 있어서 잠깐 갔다고? 할 일 있어서? 불이 왜 켜졌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시민의 눈 말고는 딴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거 못 봤잖아. 계속 지켜주니까. 저 건물에 들어가는 거 못 봤잖아. 그 시민의 눈이 한 거야. 그럼 괜히 한 말이 없었는데. 뱀이 한 마리 없고 경비하고. 자, 지금 보셨죠? 지금 저렇게 우리 그 열정적인 우리 어머니들이 5분이나 이제 현장을 지키셨는데 저는 숨으로 나가셨어요. 당시 출생 경찰관은 시민들의 얘기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짐 뭉개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사람 이름 다 기억하고 대표 책에도 검역을 해놨어요. 누가 했는지. 자, 그럼 저기 나오는 시민의 눈이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 3년인가 4년 전에 문성근이, 즉 문익환 목사 아시죠, 여러분? 그 아들인 문성근이가 쇠 100만 민단군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시작한 게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저 시민의 눈을 갖다가 다시 조직을 해서 저 시민의 눈 애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참관인으로 참가하고, 예? 직접 선거에 투표, 대표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일을 벌여온 걸로 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안동이라는 점입니다. 안동. 이 안동이 경상북도죠. 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 야들이 이어서 시작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상하게도요, 최근에 들어서 우리 공정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려고 그러고, 우리 고교연합이라는 그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전국적인 모임 있잖아요. 그런 데 와서도 말썽을 일으키는 친구들이 다 안동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이전에 대공수사 업무할 때 보면 빨갱이의 끝빨갱이 어디다? 경북에서 나온다. 전라도 빨갱이 아니에요. 옛날에 통역당, 민혁당 이런 사건에 보면 굵직굵직한 빨갱이들은 그 직업은 다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보니까 요즘에는 요 안동 놈들이 와가지고 서울 와서 그렇게 툭툭거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하고 한 10여 명에 걸친 이 세작들 간첩 행내하려고 하는 시민을 우리가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쫓아내고, 또 우리 공정위원 안에 들어와서 아멘하는 놈들도 쫓아내고, 심지어는 그저께 우리 천안함 격침된 그 현장에서 우리 FES 공정위원 배지를 달고 폼 잡고 다니던 시민의 첩자 하나 있었어요. 우리 대표님이 당장 가서 빼뜨려 버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준비가 아직 못 돼서 그런데 오늘은 그냥 대표로 정경식 총괄께만 이거를 제가 뺏은 걸 드리고, 예? 나머지 분들한테 추후에 우리가 제작되는 대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저쪽 애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이 우파 애국운동 현장에 침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와서 마치 자기들이 진성 애국자인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런 놈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놈이죠. 나는 놈들한테 잡혔습니다. 자, 이 표를요, 말씀드린 이 표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창원 성산에서 4월 3일에 했었던 보선 결과인데요. 제가 천천히 이제 이 돌리고 있습니다. 동글뱅이 나오게. 자, 보세요. 창원 성산은 최종적으로 그 표, 뭐 몇백 표 차이로 정의당에 갑자기 됐고, 여기서는 통영고성에서 자유당이 됐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원래 인구수를 보면 창원 성산은 얼마예요? 18만 3천. 15만 5천이에요. 인구수 명백하게 차이 나죠? 자, 그런데 투표율을 보니까 51.17, 51.18이에요. 소수 두째짜리만 다릅니다. 전체 투표율이.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보세요. 선거일 당일날 봤더니 여기는 69.7%, 여기는 69.6%예요. 사전 투표도 봤더니 28.3, 28.6%예요. 자, 그러면 인구수가 한 3만씩 차이가 나는데 우리 위원장님들 같으면 저렇게 맞출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결과만 보고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는 조작을 하려고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 지지하면서 못했다. 그다음 여기는 이상한 아이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먹혔다. 그런데 아니에요. 둘 다 조작한 거예요. 둘 다 조작을 한 거라고요. 둘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왜? 통영 고성이나 그 사람들 다 와가지고 비슷비슷하게 투표했어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얘네들이 두 번을 더 세탁을 합니다. 하나는 선거 시작 일주일 전까지만 여론조사 할 수 있죠. 그날이 마지막 여론조사예요. 그 다음에 선거 당일날 나오는 거 보고 뭐 한다 그럽니까? 출구조사 한다 그러죠? 그럼 그 두 번에 걸쳐서 숫자를 갖다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냐?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은 퍼센트 맞출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북 와가지고 전라도 나주나 목포에서 찍히듯이 어느 특별한 정당에 94%, 5% 지지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특정 지역 가서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요. 그리고 부울경이나 경북 이런 데 와서는 저런 식으로 비슷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조작이 들어가서 이겨도 그저 몇십 표 차이 아니면 몇백 표 차이로 아주 근신이 악정 못한 그때 겨우 이겼다. 이런 식으로 코스프레를 만드는 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아 그래 격전이었네, 박빙이었네. 근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들이 들어가서 저거 하는데 누가 할까요? 고시 출신자 한 명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쓰레기 같은 공무원 새끼들이 그 내가 이번에 알아봤더니 선거관리위원회 뭐 사무총장에다 중앙에다 하는 놈들 치고 제대로 대학 나온 놈 없고 제대로 고시 붙은 놈 한 놈도 없어요. 어쩌다가 공무원 돼서 구급 뭐 이런 거로 들어가가지고서 충성을 다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그러니까 밥그릇 놓치 시부의 걔들은 응? 30몇 년 홀국 빨아가지고 간신짓해서 겨우 얻은 이 밥그릇인데 이거를 어떻게 뺏겨? 그러니까 뺏길 수가 없죠. 시민사회 1년 반 하신 우리 양선엽 대표가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는 데에서 35년 선관위 근무하신 장관급 아저씨가 자기는 못하겠대. 처음에는 하겠다고 그러더니 그놈도 안 놓은 놈이에요. 내가 지금 경상북도 출신이 아닌데 신기해 죽겠어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갖다 누가 장난쳤다? 우리가 세금 내서 밥 먹여준 누가? 공무원이. 그놈들 이번에 우리가 손을 좀 봐야 돼요 안 돼요? 봐야 돼요. 그저께 천안함 사건 그 기념식 때문에 광화문에 가서 대표님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 지나가. 우리 전에 그 회사 동기가 지나갔더라고요. 그 친구도 저를 봤고 저도 걔를 봤어요. 놀란 거예요. 첫 마디 아직도 안 있나. 그랬더니 뭐 대통령 직속 뭐 자식아 빨리 나. 사전 투표하면 죽을 줄 알아. 내가 그랬어요. 똑바로 해. 애들한테 알려. 어? 밥그릇 하고라도 더 먹고 싶으면 똑바로 알려. 그랬어요. 근데 공직자들이요.
저나 우리 대표님이나 다 우리 공직에 있어봤지만 이 밥을 먹기 위해서 공직 생활을 하잖아요. 그놈들처럼 비루하고 치사하고 용렬한 놈들이 없어요. 그게 바로 공직. 혹시라도 남편분들이나 동생분들이 공직에 계시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저희들 그 생활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 드리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려 생각하면은 강력하게 얘기해서 임마 나와! 더럽게 연금받아 뭐하려고 있지 말라고 불러내야 되는 게 우리의 한 일이에요. 기생충이죠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자 현장에 가지고 사전투표한다? 공날 잡는 개하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해주세요. 주변 분들한테. 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전제개표기가 이런 거래. 이렇게 심각한데 이것도요 사전투표만 안 하셔도 이거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필리핀으로 수출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생각 못하겠다고 나와요. 써보니까 엉망이거든요. 이라크, 석유 많은 나라 이라크 여기서도 부정선거 이거 드러나서 난리가 났어요. 지난 1월 4일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이 있을 도로에 그냥 한 방에 가서 허리통 날아가고서 죽어버렸죠. 맘먹을 할 수 있는 게 이쪽이 애들인데도 이라크들도요 이제 안 하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있는 나라도 쭉 보십시오. 케냐, 아프리카 동부에 있어요. 홍고, 그 옆에 있어요. 러시아, 키르기스탄, 중앙아시아에 있죠. 엘살바도르, 남미에 멕시코에서 한 5, 6가 밑으로 내려가면 있어요. 전부 공통점이 뭐예요? 친중 국가이거나 친북 국가예요. 즉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뭘 한다? 전제개표기 갖다가 국민을 속인다. 그러면 이렇게 무식하고 덜 떨어진 국가에서 쓰는 거를 선진국가 대한민국이 왜 써야 됩니까? 인구가 없어가지고 수개표 못합니까? 그런데도 이걸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결정적인 게 있어요. 미국 애들도 홍보에서는요 이 전제개표기를 뭐하는 거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조차도 야 이거 쓰지 마. 이 본고가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뒷배경이 있어요. 이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가 AWEB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오늘 한국에서 출제해서 만든 거 인천 송도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돈을 주고 직원을 채우는데 주로 누구다? 선관위에서 퇴직하는 애들을 저기다 밥그릇 또 줘요. 그리고 지금 만든 전제개표기를 해외 수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포이카라는 교육협력단 있잖아요. 협력단에 ODA 자금이 있어요. 저개발 국가를 지원해주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 이라크에서 물건을 사겠다 하면은 우리는 물건만 제작해서 갖다 보내줘요. 대금 어디서 받는다? 포이카에서 ODA 자금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돈 뗄 일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산을 가지고 물건 만들어서 보내주고 여기서 그냥 앉아서 그대로 돈을 받아먹는 거예요. 이런 100%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짓말 장사를 하면서 이 무슨 돈입니까? 여러분들 대신 세금에다 그거 가지고 이런 거짓말 장사를 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게 어디다? 선거관리위원회다. 이런 애들 벌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전투표가요. 딱 한 사례 한번 보세요. 14년도 11종 보냈던 게 2017년도 문재인 될 때 이때 이런 식으로 26.1%나 늘어버렸어요. 그러면 선거일날 무슨 특별하게 해외 출장 다 나가세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세금이라고 사람들을 정신을 마비시켜서 이렇게 현장에 나오고 찍고서 이 표를 가지고 뭘 한다? 그거 가지고 다 하고 싶은 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전투표가 유용한 일이고 또 쟤네들한테는 꿀이겠죠, 꿀. 네? 꿀떡도 그런 꿀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주변 분들한테 이거 알려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이런 식으로 놀러가는 식으로 다 그림 그려서 포스터에서 다 공부해요. 인터넷망으로 돌리고 지네 선거관리위원회별로 돌리고 신문사로 방송국으로 다 돌려서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당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해요. 너무나 좋은 사전투표 미리 하고 놀자. 여기 있는 이 아저씨 누구예요? 홍준표 아닙니까? 야도 경상도만 맞죠? 근데 경상도 애들 중에서도 대가리가 뭘 있어요. 예? 여기 뭐 홍준표 지지하는 분 있는지 몰라도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법고시까지 붙은 아저씨가 머리가 이렇게 나올까? 이게 저 서울대 간다고 고대라서 그런가 봐. 이거 보세요. 가지고 이제 명쾌한 선택을 할 때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예? 찍지 마세요. 나중에 이메일 나중에 출결해서 다 적어주시면은 다 메일로 저 PDF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전략 다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 JTBC 보면 안 되는 거 이런 데 있어요. 자, 사람들이 조작이 있다 이러니까 그걸 딱 조사하더니 그 얘기가 거짓말이다. 그 얘기가 거짓말이다라고 보도하는 게 이 JTBC 애들이에요. 소속기 얘기 나왔죠? N번방. 아마 아래쪽 힘이 좋은 모양이에요. 다 해보세요. 그럼 자식은 손 봐야 돼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이제 CCTV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기록해서 우리가 요청하면 줘야 돼요. 그런데 하고만 있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야간에서 안 내놓습니다. 아주 고래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어쩌다 하나를 받아봤더니 그나마 훼손도 있더라.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봉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이번에 얼마큼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더라도 뭐 해야 된다? 파쇄되는 봉인지 해야 된다. 찢어지는 봉인지 해라. 파란색 적색으로 물방울 내는 하지 말고 찢겨지는 거 갖다가 제대로 옳게 붙여라. 네? 이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보세요. 머릿속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보시와 같이 견제나 감시가 안 되는 이런 투표제도예요.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전투표, 4월이라는 투표는 사각지대에서 감시가 안 된다. 다음에 투표용지를 인쇄하지 않고 어떻게? 현장에서 프린트한다. 큰 범죄예요. 자, 우리 위원장님 주머니에 지폐가 떨어졌어. 야, 집에 컬러 프린터 앱선에서 좋은데 내가 저 만원짜리 5만원짜리 찍어서 화폐처럼 쓰면 돼요, 안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정식 투표용지는 국가에서 지정한 인쇄소에서 일련번호 찍어서 나와야 되는 게 정식 투표용지예요. 유가집권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게 국민 여러분들이 한 투표용지인데 그 투표용지를 어떻게 한다? 사전투표소에서 마음대로 인쇄해서 낸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될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전투표가 안 되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분명히 인식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1년 비전 QR코드 되어 있거든요. QR코드가 쓰면 안 된다 그러면요. 저 원래 법에는요. 마코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QR코드가 된대요. 선관위에서. 뭐라냐. 2차원 바코드가 QR입니다. 야, 이놈 새끼야. QR코드가 아무리 내가 무식해서 퀵 리스폰스란 말 몰라도 그 안에는 4,000가지 이상의 정보가 들어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1개의 자리는요. 도, 군, 면, 읍을 표시하기 있게끔 행정구역을 이 숫자로 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영어 알파벳이 들어가 있어요. 그 거꾸로 말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투표하셨어. 그것만 찾아보면 뭘 알 수 있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 보통 선거다, 자유선거다, 평등선거다, 비밀선거다 할 때 비밀선거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완벽하게 위배된다는 얘기죠. 응? 그러면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몰라야 될 텐데 우리들 민주사회라면 그런 식으로 추적해서 나중에 공수처 성립되고 뭐 되면 가가지고 야 위원장님 누구 찍으셨어요? 가가지고 이수경 위원장한테 가가지고 당신 누구 찍었어? 응? 이 수사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런 걸 가지고. 그런데 이걸 갖다 해요? 말이 안 되죠. 해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예? 손가락으로 찍어서 지문인식했던 그 근거 그게 뭐예요? 달리 말하면 명부의 명부. 일반 우리 저기 당일날 투표할 때 명부인데 그 명부를 당일날 투표 끝났다고 다 삭제해서 없애버린다?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거.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 투표와 그다음에 이 투표 관리가 나중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요 투표용지 아까 보여줬던 이렇게 그 현장에 투표 관리관 시기마에 자기가 딱 빨간색 도장을 찍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를 편의상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은 한 2, 30장 정도까지는 미리 찍어서 이렇게 준비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미리 공장에서 인쇄 공장에서 적색으로 다 찍어서 나오는 거죠. 적한도 그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놓고서는 살짝 바꿔놓고서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게 어디다 선거관리에 항상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꼭 그대로 안 해오셔도 돼요. 야 이런 문제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고 강요하지 마시고 이치에 닿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아 내가 그동안 바보짓 했네.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다음 이거 굉장히 좀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소세지 별로 안 좋아하죠? 경상북도 소세지 좋아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못 먹고 자랐어요. 근데 유럽 애들은 그 소세지를 살라미 소세지 짭짤한 거 있잖아요. 얇게 점여갖고 먹잖아요. 그와 같이 한꺼번에 이 법안을 쫙 통과한 게 아니라 명분을 세워가지고 야옹야옹 들어갔어요. 요것도 우리 양 대표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네? 보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당이나 이러저러한 사회적이 있어서 투표를 못한데 그 많이 하게 해야지 국민들 참여권을 높이자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근사하게 했어요. 이용섭이가 누구냐면 전라도 한평 아저씨인데 요 국세청장까지 했던 나름대로 도시 출신자 이 사람도. 근데 머리를 저런 식으로 쓰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혜영이라고 풀무원 사장하던 원혜영 이자가 야 그러면 투표를 못하게 되면 말이야 일일이 가가지고 신고하는 걸 어렵잖아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좀 하면 어떻게 해. 인터넷으로 그렇게 해서 투표 못하더라도 이렇게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단계 들어온 거예요. 3단계 되는데 이거 2,000일이라니 아주 이게 핵심 멤버인데 야 그러면 부재자 신고를 하지 말고 그냥 사전 투표하면 어때? 응? 이런 식으로 제도를 좀 간편하게 하면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투표를 할 수 있잖아. 좋잖아. 그리고 이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머리 없는 국회의원들이 오오오 그러고 이제 갑니다. 그러고 요 문희상이라고 우리 국회의장 하신 분 아시죠? 네. 네? 돼지머리. 이 아저씨가 통합선거인 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 투표 통계 말도 길어요. 이거 우리 할배들 보고 이거 해라 동안 한 10번이거든. 야 지금 뭐라 해놔 보니까 기억 못하는 근데 이걸 갖다가 야 많이 너무 비싸. 막 사전 투표 이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자. 이래가지고 말을 갖다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는 이거예요. 통합선거인 명부 사용에 따른 부재자 투표 특례. 이거를 4자로 딱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단계 가서 2,000년이 육군 친구가 드디어 이제 활용 점정을 하는 거예요. 자, 사전 투표는 이미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감시와 견제와 이런 모든 기존의 틀을 다 형해와 껍데기만 남기고 뼈다구만 남기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놨어요. 심지어는 회성용 공수도 없애고 그냥 이거 다 바꿔들어 가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한 게 우리 대구 아저씨입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완성해가지고 꽝꽝꽝 친 사람이 누구냐? 김태환이에요. 아시죠? 호주 누구예요? 두 사람. 요 형 김윤환이 친동생의 얘기가. 예? 그 지금 형 얼굴 봐서 이런 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가가지고 이런 골뱅이 짓을 했다니까.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이 사전선거법이 이렇게 나쁘게 이게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요. 여러분들 꼭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번에 가서 보신 얘기를 꼭 해주세요. 자, 1단계 이겁니다. 여러 사람 안 한다. 이번에 하는 거예요. 투표하실 때 사전 투표 하지 말고 당일 투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분명히 무리수를 쓰고 각가지 범죄를 벌일 거예요. 현장에서 보는 대로 찍으세요.
동영상이 되든 뭐든 다 찍어서 다 모아주세요 나중에. 그걸로 고소고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최종 단계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200명 이상 안 치고 나게 되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탄핵뿐만 아니라 이런 공직선거법 다 바꿔서 뭘 해야 된다. 가장 깨끗하고 바른 선거법 그리고 가장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초석을 만들어야 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투표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통영에서 590명 했던 걸요. 여자분 아지매가 자기 옆집 아지매들 몇 명 못 와갖고 가가지고 이틀을 목청 높여 떠들어서 590에서 9명이나 주신 거예요. 투표율이 얼마나 줄었다? 98.4%가 줄어버렸다. 네, 여러분들도 다 계신 데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전투표 감시활동 요거는 우리 저기 신상민 총괄께서 우리 따로 제가 이따가 책자도 나눠줄 거예요. 내 필자리로 나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상민입니다. 죄송하시죠? 오래하면 그 뒤지고 터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좀 1시간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힘드시죠? 잠깐만 일어서셔가지고, 예, 일어서세요. 예, 일어서세요.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 아유,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주물러주시고, 예. 침은 튀기지 마시고, 예?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 중공, 예. 자, 두들려 주시고, 예. 또 반대로, 예, 반대로 해주시고요, 예.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투표 감시 활동 행동규령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최수영 사무총장께서 여러분들한테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선거법이 이렇게 개정된다를 여러분들 보셨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여러분들이 진짜 엄청 중요하신 위치에 또 위원장님이시던 여러분들은 대표거든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거를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한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려와요. 그거 감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그럼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냥 그래요. 우리가 감시를 해야 압력을 껴서 불순문자들이 그걸 안 찾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시 활동을 해야 된다. 조작 당할지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 빨리 하겠습니다. 예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투표 시작 전에 사전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대답 아주 잘하시는데요. 가능하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투표 기간에 참관인이 추가로 투표지 투입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투표지를 참관인이 집어넣다는 게 법에 걸려난 거예요. 걸리는데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실 이동 시에 참관인이 투표 조작, 투표함을 바꿔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예요? 시민은 의심입니까? 예, 농담입니다. 가능성이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 공무원이 없을 때 사전투표함 보관소에 침입하여서 조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야 되죠, 그죠? 없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반의 사전투표함 방치로 있어가지고 투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아우, 공부들 100점 맞으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사전선거,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이나 참관인이 불순서 등을 안내해서 침입할 수 있도록 향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일단 알려줘가지고 아까처럼 최막인가 아까
5명 시민의 눈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선관위와 경찰의 시민의 눈을 비유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어야 되지만 있을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선관위 사무실의 투표용지 수표함 사전 집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래서 나서는 거고요. 불순분자들이 그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유 그거 해봤자 안에 들어가서 눈 뜨고 감시해야지. 근데 거기는 이미 국회의원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네? 국회의원 그 후보자가 당에서 2명씩 추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안에 들어가면 무슨 혐의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관위 사무실 주위의 사무실에서 사전에 진지를 구축하여 활동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여러분들 그 해당 선관위 있잖아요. 해당 선관위 미리 가서 먼저 시찰을 해야 되고요. 거기 가서 어떻게 구조가 있는가, 구조가 어떻게 생겨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불순 세력이 거기에 침투해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나, 이걸 여러분들이 창조적이고 극히,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저희 중앙본부에서 지금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 지역에서 창조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200석 이상 해서 제2의 건국을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박수 한번 쳐.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여기 투표함이 있고 A조가 있고 B조가 있고 C조가 있어요. C조는 C조죠? C조. 이게 시민의 눈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눈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걸 잘 보시면서 넘어갈게요. 자, 각 조별 활동 주요 위치. A조는 주관이잖아요. A조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이거는 뭐 정당 이런 참관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아셨죠? 예. B조. 자, 그 다음에 B조. 시간 없어서 제가 짧게 하는 겁니다. 저거 다 설명하는 기니까. B조 야간. 투표함 보관 독립건물 각 출입구에서 감시 활동을 전개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아유 예뻐라. 우리 집 이렇게 잘하죠. 너무 잘하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무용지물이에요? 실제 가능해요? 무용지물이 아니죠? 무용료 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용료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면 시민의 눈 같은 생각이 들어. 근데 아니에요. 우리 애국지사인데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두 번째, 투표함 보관 건물 입구 주변을 감시하고 수상한 자 발생 시 비상 연락망을 통해서 전파하고 선관위, 경찰에 즉각 신고 조치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 이제 지역에 가셔서 여러분들 애국자들하고 반드시 전파해야 될 게 뭐냐면 신고하잖아요. 신고. 아 안녕하세요. 예 여기 뭐 이렇게 누가 수상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빨리 오세요. 아 예 그렇습니까. 저쪽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녹음을 하라는 얘기예요. 녹취. 그래가지고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예 홍길동 경산대요. 아 좋습니다. 빨리 오세요. 제가 당신 이름 기억하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 않으면 당신을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녹음하셔야 돼요. 녹음하는 거 말죠? 통화다 보면 땡 누르면 돼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C조와 협력 체제를 유지하는 C조가 뭐예요? 밖에 이렇게 뭘 숨어서 감시조. 여러분들이 숨어서 감시조 하면 더 좋아요. 아셨죠? 할 거죠? 네. 감시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증거를 채취. 동영상, 녹취, 사진 이런 걸 채취하고 부정선거 찬양 활동을 전개한다. C조하고 협조해서. 네 번째는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블랙박스 여러분들 저쪽에다 두고서 이제 블랙박스 저 손가락 예를 들어서 입구에 누가 들어가나 밤에 10시 뭐 11시 12시 넘어서 들어가는 분 누구예요? 사촌 오빠예요? 응? 불순문자. 누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불순문자. 그래서 요거를 상황에 따라서 위치 선정해서 녹화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했다 홍보해도 괜찮아요. 그럼 시민들이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냥 그래요. 우리 공정연이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해서 압력가하는 거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C조 야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 윈신하면서 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인 1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용의시 수지 선거까지 사무소거든요. 거기를 한번 용 위원장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 5층 상가 건물인데 5층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5층에 위치해 있는데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봤죠. 양쪽 계단으로 올라가 봤더니 5층은 전체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직원을 들여다봤더니 한 30-4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아침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근무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거기만 왔다 갔다 되니까 누가 불순물자들이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지들이 하겠어요? 지들이 해? 아, 걔네들 안 된다니까. 공무원들은 정직해요. 에? 그럼 거기서 이제 양심 선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못한다고 보고 뭘 보냐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그 감시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24시간 하면 좀 괜찮죠. 24시간 하면 좋은데 인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6시부터 9시까지 3인 1조. 네? 네. 그래가지고 한 번은 뭐 녹화할 수 있는 이런 거 다 핸드폰 있으니까 서로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 12시에서 몇 시까지? 3시에서 6시 가지고 5주로 나누시면 돼요. 하루를. 그래가지고 10일부터 11, 12, 13, 14일 다음날 아침까지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투표함 보관 건물 주변을 감시하고 수상한자 발생 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전파하고 수집활동 동영상 목적 사진을 전개한다. 이거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지루하시죠? 아니요. 지루하세요? 지루 안 하세요?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으시는 분이 한 번도 없으시네요. 아,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하시면 되고요. 제가 빨리 진행하는 겁니다. 건물을 침입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응? 막 도망가야 돼요. 어머나, 나 챙겨 죽일 것 같아. 어떻게 챙겨 죽여도 가세요, 그죠? 그래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예. 그래서 이렇게 경찰에 선관위나 경찰에 즉각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전투표함 감시활동 행동 요령. 자, 이건 여러분들 예시입니다. 예시. 저희가 중앙에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저희 보셨듯이 대표님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핵심이 뭐 이렇게 총괄위원장이 포함해서 이렇게 되시는데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극히 머리를 쓰시고 어떻게 하면 이 불순물자들을 쳐내서 우리가 이거를 진짜 공정하게 선거를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뤄내셔야 됩니다. 초막이 언니처럼, 그죠? 98.3% 안 했잖아요. 사전선거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 가서 선거 당일날, 사전선거 당일날 그 앞에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경찰서들이 와서 왜 선거 방해하냐고. 근데 이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요. 왜? 당일 투표를 했기 때문에 사전선거 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자 하면 법에 걸리지 않는데 사전선거 하지 말자 하면 어떻게 돼요? 법에 저촉될 이런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 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자. 꼭 하나의 세트입니다. 아시겠죠? 예, 아이고 아주 열심히 들으십니다. 자, 지역 선관위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관위 사무실을 정찰하고 사전투표함 보관 위치를 확인하면 좋아요. 이건 예시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출입구 체크, 저항 요인 유무를 파악한다. 하고. 조금 있다가 다 끝나고. 자, 근무 위치를 확인한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구 및 응시일정, 폐장소 이런 걸 위치로 한번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 촬영 가능 여부도 체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CCTV 있으면 이게 제가 집에 이제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아주 미유지를 잘 활용하고 있죠. 요것처럼 여러분들이 CCTV 집에 있으면 저기 하지 말고요. 한번 거기다 한번 설치해 보세요. 네? 아시겠죠? 자, CCTV.
뭐 개인분들이 뭐 우리 그 성남 같은 경우는 40만 원 정도 되는데 약간까지 투시되는 이런 거를 사서 한다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중앙에서는 돈이 있어야 회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치기 때문에 가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로 우리 전단이 내는 거 만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무조를 편성한다. 2시간 내지 3시간 교대 원칙 복수근무가 원칙이에요. 혼자서 있는데 어떻게 돼요? 옆에서 둘이 싸우는 것이 좋죠? 둘보다는 몇이에요? 셋이 좋죠? 셋보다 예, 3명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교대 원칙 복수근무 취약시간 0시에서 4시까지 근무조는 남성 위주로 다수 인원조 편성하는데 전이가 많대요.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 한번 가보셨죠? 아주 지독하고 막 바닥에 들어놓고 막 죽여라 하는 사람 누구 여자예요 남자예요? 네? 그리고 엄마들도 남녀라든지 남녀냐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예, 하셔가지고 지금은 뭐 내가 연약해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좋아요. 낮에는 점심시간 전후 12시에서 4시 사이 1인 1조 낮에도 여기는 반드시 지켜봐야 된다. 밥 먹으러 가면 어떻게 돼요? 사무실이 그 사이에 비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 제 왜 이렇게 하냐면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창조적으로 강력하게 틀림없이 반드시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뤄내셔야 됩니다. 네? 뭐라고요? 네? 저한테 얘기 한번 하시죠. 예. 선생님, 애국통지님 저한테 얘기 한번 하시죠. 저한테. 아, 그러면 5일 해도 돼요. 시간 되면. 사전투표는 11일, 11일 이틀간 해요. 이틀간 하는데 10일날 저녁 때 6시 다음날 9시까지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기 되면 어떤 분은 저희 이제 용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근무조 짜고 있어요. 근데 1, 2, 3, 4, 5일날 다 한다고 했어요. 9시부터 12시까지 3일, 5일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그렇게 근무 시간 여러분들이 공사할 수 있는 시간 최대한 빼시면 좋아요. 나중에 그럼 유관순 누나처럼 여러분들이 독립기념관에 옛날 홍길영화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정상적인 제2의 건국 이뤘다 이거 여러분들이 제2의 독립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뭐라고요? 기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끝나시고.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 감시활동 행동유료 해가지고 예행 연습을 실시한다. 실제 상황 가정하에 실습 철저히 하시면 좋습니다. 비상상황 시 동영상 촬영한다. 사전에 숙달 훈련을 한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촬영해보세요. 제가 저쪽에 동영상 촬영하고 있죠? 요거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누구 유튜브? 신혜한수? 아니에요. 신상민 유튜브에 제가 올릴 겁니다. 그럼 신상민 TV 치면 제가 이걸 올리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구독, 좋아요. 그렇다고 제가 유튜브에 저건 아닌데요. 이제 제가 바꿨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하셨죠? 네. 의원이 현재 있는 명의는 33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비상 연락망을 상호 공유한다. 직보체계 확립한다. 동시 전파한다. 여러분들이 서울에다가 전화해보면 어떻게 돼요? 서울에다가 전화하면 저희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총괄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경찰서나 이런데 즉시 연락해야 되는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입력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누구한테 전파한다? 회원들한테. 이런 걸 여러분들 회원들한테 전파해야 됩니다. 교대시 암구를 확인한다. 암구, 군대, 여기 군대 제대하셨죠? 여분 다 나오셨잖아요. 깨끗이 하면 저쪽에서 뭐예요? 개구리! 이게 암구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공정형 띠 딱 하고 자랑스럽게요. 자랑스럽게. 그리고 3명씩이니까 공정형 띠를 다음 분한테 인수인계 해주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교대하는 원칙이에요. 아셨죠? 타 시민단체 이동과 협조한다. 우리 공정위원은 폐쇄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제2의 건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야죠. 우리만 애국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애국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척하지 마세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뭐 저 2천만, 1,000만의 우리 개신교 이런 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하고자 하면 같이 우리가 3명이지만 그분들하고 가면 6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불순분자들이 어떻게 투표 조작하려고 생각 못하겠죠? 우리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전투표 참관인은 상한선 제한 없이 주관해도 불법, 탈법 행위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투표 참관인 여러분들 신청하셨나요?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직 당첨은 안 됐어요? 당첨은 안 됐어요? 그랬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당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당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본부 차원에서는 정당에다가도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투표함 이동 시 바꿔치기 감시해야 되는 것이 정당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예, 지들이 떨어지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선관위는 이 CCTV 상황실 공개를 요청해야 된다. 거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수상축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친구하면 이거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선관위에서 언론에서는 편파적인 보도, 편파 홍보, 시민의힘 추적을 넣고 사전투표이 투표함, 이동 보관 장소, 관리 상태 현장 보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 뭐요? 사전투표? 당일투표? Yes. 예, yes sir. 당일투표? Yes sir. 예.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투표 하자가 10일 전까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선거 사무실 앞에 아니면 선거하는 데 가서 피켓들도 써도 돼요. 1인 시위. 여러분들 사전선거 하지 말고 당일투표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구구절에 깨끗하게 가지 말고 어떻게 해? 예쁘게 오늘처럼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아니면 그 드레스 네? 그 예식 드레스 있잖아요. 그 입으면 제일 예쁘잖아요. 그거 하셔도 돼. 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상요양망은 이렇습니다. 비상요양망 이렇게 되니까 이건 하고요. 근데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한테 여기 대구 경북은 정영식 총괄위원장님 또 공동위원장님 계신가요? 대구 여기 어쨌든 총괄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위원장한테 전화하게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회원들이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182번, 검찰청은 1301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선거를 위한 우리의 다짐에서요. 우리 조남 여신 계시죠?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제일 잘생기시고 목소리 제일 좋으신 분을 우리 총괄위원장님이 선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띄워놓으면 자 하나씩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공정선거를 위한 우리의 다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같이 동시에 내리시는 겁니다. 자, 성함이요, 지금 권호규 선생님, 예, 우리 권호규 애국자님 여러분들은 대표로 이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예, 들고 있잖아요.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받으시고. 예, 반갑습니다. 제가 선창하면서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빨리 읽으세요. 큰 소리로. 공정선거를 위한 우리의 다짐. 공정위는 끝에만 하시면 돼요. 계속 읽으세요. 공정위는 4.15 총선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진행되도록 다음과 같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재인식한다. 하나, 4.15 총선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가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한다. 하나, 공정연의 대의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다 함께 동참한다. 하나, 공정연의 제시하는 3단계 전략에 따라 국민 주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날까지 함께 한다. 공정선거 국민연대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사회자분한테 제가 넘기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했어요. 국가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질문 시간요? 예,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예. 투표를 하면 사전 투표를 하면 투표인이 몇 사람 올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 투표인 수하고 개표인 수하고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조작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조작이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표함 바깥에는 금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그 부분은 정당 참관인이나 정당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우리는 밖에서 불순물자들이 못하게. 조작이 일어나면 투표인 수하고 개표인 수하고 이건 멈춘단 말이에요. 예, 예, 예. 자기들이 투표 몇 사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투표 참관인이 그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당인이 봐야 되는 후보자가 봐야 되는 거고요. 정당에서 그거는 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떻게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투표함이 누가 중간에서 조작하나 이것만 감시하면 네, 불순물자들이.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개표할 때 네. 의혹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선관위에서는 개표할 때 의혹이 있어서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수개표를 한다는 그 조약이 정해졌다는 규칙이 정해졌다는 게 그거 맞습니까?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일반 그 투표 참관인이나 누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누가 하냐면 그 후보자 후보자가 본인이 재검표를 요구하면 이게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 어디라도 다 어디라도. 예. 그래서 후보자가 근소한 차이다. 근데 내가 이 전산 이거 투표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재검표를 요구한다 하면 그거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후보자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투표함만 지키는 일. 예, 감시하는 거고요.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예. 그러면은 뭡니까 당에서도 이제 사전 투표를 안 하도록 이렇게 법은 일단 그래 되었지만은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미초들이 위에서 다 정해놓은 법을 갖다가 바꿀 수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당에서라도 홍보를 한다든지 위에서 그렇게 해줘야지 파급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만 시내 운동을 생각해도 한계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유튜브가 발달되었으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럼 노래 같이 그쪽에 좀 공문이나 보내가지고 그런 걸 집중적으로 우리 유튜브 좀 많이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홍보를 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건 한계가 예, 저녁부터 집중적으로 했는데 더 집중을 유튜브라든가 당에서라든가 이런 걸 이미 법은 통과되면 할수 없는 거고. 말씀드릴 무슨 말을 나눴고요. 저희가 바로 저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주장하는 걸 주장하신 거예요. 예. 그 신재철 원내대표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한계가 있거든요.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뭘 찾아간 게 아니고 당에서 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거의 1시간 동안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라는 걸 당론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분 이야기 그래요. 자기들이 당에서 강제로 못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권장하도록 당에서 사전투표 하지 말고 선거당을 투표해라. 이렇게 권장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아마 쭉 연락할 겁니다. 예. 저희가 당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은 것들을 당에 건의했어요. 신민철 원내대표가 하나하나 메모하고 다 물었어요. 제가 좀 한심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그동안 결정했는데 아직도 모르고 메모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메모한다는 게 고맙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바쁜 시간을 내서 메모하고 물어보고 다 끝났어요. 저는 지금 통합당이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지금부터 알고 행동하고 그 뒤에 이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중앙선관위 한일방문, 경찰청 한일방문 바로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재국민투표 이거 현재 이거 부정이 많으니까 현재 개표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통합당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통합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은 당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할 겁니다.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 그러면 아마 이번 선거에서는 아주 그 도장 없는 그런 공명한 선거가 되지 않겠나 그런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이제 연서를 하러 이제 공부를 해줬어요. 예를 들면 이제 집회 시고 하고 난 후에 우리가 공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공부로 이렇게 계속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연서를 만들어서 공부 활동 가수 공부 활동 사회가 돼가지고 합성해가지고 있겠나요? 네. 근데 그 가동부도 다 문제가 없고요. 다 자유입니다. 공정인이 하는 모든 행위는 법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저희 공동대표가 조원령 변호사예요. 다 의논해서 아무 문제 없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켓도 저희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전단지도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있어요. 오늘 저희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릴 거예요. 또한 가지. 네네.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전부 참가하시면 돼야 안 됩니까? 그죠? 선거 안 될 필요 없습니다. 사무실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근데 그걸 다 하기 힘들고요. 당에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공정련 위원들이 당 정당 참가에 될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 했더니 또 신대철 원내대표 이야기는 각 당 후보자들이 자기가 평상시에 자기 중정스러운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인 사람도 같이 권장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당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는 뭐 필요 없다. 우리 하는 건 못한데 당에서 열심히 안 하니까 우리 그러는 거다. 반드시 정당 참가인과 선거할 위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필요하다고 우리 가서 교육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에 순전히 않으면 못 들어요. 네. 정당의 출마인들이 자기들이 중선사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보고 있는데 후보자가 떨어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분들 들어가서 알기만 알면은 룰 불뚝 시킬 거예요. 저희처럼. 네. 그거는 저희가 야간에 퇴근하는 후에 야간에 선관위 직원이 퇴근하실 때 아까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까 5명의 그 아주머니들이 막 신고했잖아요. 그걸 저희가 막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주가 그거예요. 밤에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못 들어가요. 아, 돈놈이 주인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람 찍어버려요. 이거 동영상 촬영하세요.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이 누구야? 선관위 사무실이 3층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이 3층 앞에까지 가도 됩니까? 아니면 예. 건물 입구에 있어요? 3층 안에 거기 들어가 입구에 들어있어요. 예, 입구에 들어가요. 그래서 각 층별로 돼 있으면 층별로 있으면 돼요. 어떤 데는 보면 3층, 4층, 5층에 각각 다른 선관위가 있어요. 거기 각각 다른 데로 들어가요. 하여튼 생각해 보시고 아 이거 어떻게 들어갈까? 여기로 들어가냐? 그럼 들어가는 거다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하는 일이 아무 생각을 야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고 우리가 가서 협조를 해야지. 아, 그 맞는 말씀인데 지금은 그런 건 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지금까지 야당에 있는 분들이 설마 우리나라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방심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한국당도 알게 된 겁니다. 원내대표가 알게 됐어요. 그전에 이채희 의원 분이 울산 알기 시작했고 이래서 이제
다 이제 전파가 됐고 선거 나가는 그 후보자들이 다들 알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가 1년 동안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책자도 다 드리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점은 네네. 아니 자유롭게 우리가 하는 거는 안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선거에서 밖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네, 제한이 없습니다. 그 식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주문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또 우리 카톡방이나 밴드 있어요. 우리 공정은 홈페이지 있습니다. www.공정년.com이에요. 홈페이지 있어요. 거기 올리셔도 되고 밴드도 있고 톡방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대통령 들었죠?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그 사무총장이나 이렇게 우리 본부로 전화 문자 주시면 그 충분한 답이 될 거고요. 지금까지 신상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내려가지 마세요. 할 말 있습니다. 아직 드세요. 네, 긴 시간 동안 힘든 내색 없이 알아듣기 쉽게 강의를 잘해주신 최수용 사무총장님 그리고 신상민 경기총괄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권회복운동 또 공정년 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는 좋은 시간이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위원장님 아직 하시지 마세요. 할 말이 있거든요. 네. 식사하시면 네. 일단 먼저 내려주세요. 네네. 5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네, 5분까지. 그리고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아, 예. 식사 내려주시고 제가 5분 동안 5분 하겠습니다. 가방이. 자, 그 다른 게 아니고 그 위원장님들의 말씀드린 겁니다.